3기 신도시에서도 이 정도면 그냥 서울인데? 안녕하세요. 메신저 조용환입니다. 여러분들 추석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시죠? 저도 즐거운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는데요. 늘 항상 건강하시고 가족들과 즐거운 추석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사전 청약 제도에 대해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요. 현재 진행 중인 50개 지역에서 현재 10곳 정도 사전 청약을 진행했지만 이 중에 당첨자의 50%는 기약이 없어서 포기도 나오고, 또 사전 청약을 진행했지만 사업성이 없어서 만세를 부르고 폐지를 하는 사업지도 있다 보니까 이슈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지역이 3년 만에 사전 청약 이후 본 청약을 진행하면서 이목을 쏠리는 지역이 있는데요. 바로 계양 신도시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부동산은 역시 입지죠. 위치적으로 상당한 미래 가치가 있고 서울과의 접근성이 아주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공급되는 규모와 호재가 훌륭하다 못해 굉장히 나이스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어떤 내용인지 준비한 화면 보면서 여러분들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만에 드디어 본 청약이 시작합니다. 시범단지니까 주목하자. 일단은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0개 정도의 이제 사전 청약 사업지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10곳은 사전 청약을 했고요. 이번에 3년 만에 사전 청약에서 본 청약으로 진행을 하는 곳은 바로 인천 계양입니다. 보시면 17,000여 채 정도가 이제 본 청약으로 진행이 될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눈여겨볼 거는 이 인천 계양의 위치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대된 이미지를 같이 보시면은 이 인천 계양의 위치가 빨간색 박스 안에 그려진 위치인데, 여기서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여기 김포공항이 있고 여기에 바로 지금 마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은 여기에 이제 여의도가 있는 건데요. 이번에 진행하는 블럭 자체는 21년도 한 7월경쯤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이때 이제 사전 청약을 했고 이제 A2 블럭이 먼저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일부 이제 일반 분양 분을 진행하는 거라서 좀 다소 물량이 많지 않은 점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조금 더 뒤에서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긴 할 건데 위치가 대략 요쯤 되거든요. 사실 첫 번째로 시작하는 시범단지 느낌은 있지만 다소 이 계양 신도시 안에서는 좀 아쉬운 입지입니다. 그 점은 좀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양 신도시 이 테크노밸리 A2 블럭입니다. 이제 일단은 여러분들하고 좀 입지와 교통에 대해서도 좀 차근차근 알아보면 좋겠죠. A2 블럭에서 일단은 박촌역 도보로는 한 15분 내외입니다. 뭐 직선거리로는 10분 내외로도 나온다고 하는데, 여기 이미지를 이렇게 같이 보시면 제가 여기가 지금 A2 블럭이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박촌역까지 제가 이동할 수 있는 도로를 따라서 거리를 재봤는데요. 여기서는 도보가 한 15분 나옵니다. 근데 이제 성인마다 개개인마다 조금씩 틀리니까 15분 내외로는 일단 박촌역까지는 이동을 할 수 있다. 학구는 바로 옆에 이제 당산초등학교 있어서 여기는 10분 내외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테크노밸리 A2 블럭 여기에 이제 좀 강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제가 4가지 상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김포공항. 차량으로 일단 이동할 때는 한 8km 내외 나오고, 이 시간은 15분 정도다. 러프하게 그 키로수 대비 2배씩 잡았습니다, 시간을. 두 번째, 마곡은 7km 내외이고 한 15분 정도 자차로 소요된다. 여의도는 15km 내외이고 30분 정도 예상이 된다. 인천공항은 26km가 나오는데 한 40분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양신도시 테크노밸리 이제 A2 블럭이고 이제 비교 단지 및 시세,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 딱히 없어요, 여러분들. 말 그대로 계양 신도시 시범단지로 A2 블럭이 시작하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은 상당히 오래된 아파트들입니다. 뭐 오래됐다고 하면 뭐 20년 이상? 그나마 박촌역 맞은편에 23년도에 입주한 아파트가 있는데 그거 제가 뒤에서 설명은 드리겠지만은, 지금 테크노밸리 A2 블럭 같은 경우는 입주가 26년 12월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 단지하고 비교를 해도 사실 입주할 때 되면은 어떤 효과와 어떤 갭매우기로 인해서 가격의 변동성이 좀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 뭐 23년도에 입주한 아파트를 가지고 지금 A2 블럭을 좀 비교하기는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굳이 비교한다면 이 사전 청약 분양가와 이 본 청약
분양가가 괴리가 얼마나 날지가 관건이다. 정리를 하면은 이 사전청약 분양가가 있고 이 본청약 분양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전청약과 본청약가의 이 가격 괴리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 얘기도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은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예상하는 분양가보다 높다고 하면은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교단지 및 시세 두 번째인데요. 공사비와 인건비로 인해서 기사 또는 이제 언론 미디어에선 이미 사전청약 분양가의 30% 정도 인상될 예정이다라는 밑밥 플레이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사전청약 때 진행됐던 분양가입니다. 59 타입은 3억 5천, 74 타입은 뭐 4억 3천, 84 타입은 4억 9천 요 정도 됐고, 현재 지금 이 미디어나 기사에 나온 내용을 그냥 그대로 30%를 이 본청약에 있는 내용과 합쳐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59 타입은 4억 6천, 74 타입은 5억 7천, 그리고 84 타입은 6억 4천 정도로 일단 예상을 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자기네들이 언론 플레이에서 분명히 30% 정도 인상될 예정이다라고 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금액보다 만약에 더 높게 펌핑돼서 금액이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 부분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소비자분들도 그렇고 이제 부동산에 숨은 고수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이제 정부에서 가계대출로 뭐 빨리 집 사라 이랬지만은 이제 그것조차도 학습이 됐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금액이면 이제는 쳐다보질 않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제 많이 똑똑해지고, 내 집 마련도 중요하지만 어찌됐든 우리의 자산도 훼손되지 않고 운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나온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이나 소비자분들이 등을 돌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박촌역의 맞은편에 있던 23년도 4월에 입주한 이 계양 하늘채 파크포레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비교단지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주변에 있는 단지는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A2 블럭하고 비교할 단지는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계양 하늘채 파크폴에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셔서 실거래라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낮은 가격 순으로 제가 매물이 올라와 있는 거를 가져왔는데, 이게 59 타입입니다. 지금 이게 4억 9천이고, 그리고 최근에 23년도 11월에 실거래가 있는데 여기 3억 9,500이거든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큰 의미는 없어 보여요. 조건 및 유의사항, 21년도 7월에 이제 사전 청약을 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대수는 747세대고 일반 분양은 185세대, 타입은 총 3가지예요 여러분들. 59, 74, 84. 하지만 이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84를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제가 뒤에서 한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주는 26년도 12월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전매 제한은 3년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모집 공고가 나오기 전이다 보니까 그냥 예상이에요. 보통 분상제 지역에서 모집 공고 나오는 거를 지금 토대로 저희가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면서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당첨 제한은 10년이 예상되고요. 거주 의무는 일단 없을 것으로 예상은 하는데, 그것도 사실 모집 공고가 나와봐야지 압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은 현재는 미정입니다. 보통의 지금 현재 나오는 사업지는 계속 이자 후불제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10월 7일날 오픈 예정이고, 이때가 월요일이라서 아마 그 전주에 10월 4일 금요일날 모집 공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사업지가 계속 연기되고 또는 폐지가 된다. 요 내용은 지금 제가 이 용화로움이라는 블로그를 계속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도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뭐 영상으로 전해드리면 좋은데 시간이 안 될 때는 제가 꼭 글로는 남겨놓거든요. 여러분들 그 용화로움 블로그 꼭 들어가셔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여기 있는 내용은 제가 느꼈을 때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가져와 봤어요. 사전청약 이후 3년 만에 이제 본청약이죠. 그리고 최초의 3기 신도시 중에서 이제 계양 신도시가 이제 시작을 하는데, 내용을 보면 꼭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게 아래 진행되는 3기 신도시의 현황인데요. 실제로 이게 전부 운영돼서 본청약까지 무리 없이 갈 수 있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나머지 지금 현재 총 개수가 53개네요. 앞에서 50개라고 말씀드렸는데 53개네요. 53개 중에 이제 본청약은 10개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24개 중에 19개가 연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먼저 시작하는 단지와 신도시는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 계양 신도시는 일단 스타트가 되었기 때문에 이 계양 신도시와 부천 대장지구 라인은
어찌됐든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소지가 인천 경기이지만 상당히 인기 지역으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유는 일단 서울 중심 지역은 아니지만 바로 인근 준서울 지역으로 붙어 있기도 하고 일자리가 일단 주변에 잘 포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계양 신도시를 기준으로 현실적인 일자리 수요를 보면 7곳을 볼 수 있다. 마곡, 목동, 여의도, 김포공항, 인천공항, 부천공단, 인천남동공단. 김포공항 근무자는 스케줄에 따라 인천공항의 비행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중간치에 있는 이 계양 신도시의 이용과 거주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양 신도시 중심으로 서울, 인천, 경기권 일자리가 잘 포진된 점이 나이스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글은 용화론 블로그에 오셔서 한 번 더 보시면 보실 수 있고요. 본 청약이랑 이 입주 예정일이 연기된 사전 청약 단지 현황입니다. 지금 19군데가 연기가 됐는데 이 중에서 지금 인천 계양이 먼저 스타트를 끄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이후에 이 18개도 진행을 하겠죠. 연기는 됐지만. 하지만 반대로 해석했을 때는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시작한 이 계양 신도시 그리고 이 바로 밑에 붙어 있는 부천 대장지구 여기까지 포함해가지고 위치적으로 상당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타트를 먼저 끄는 이 계양 신도시를 유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다. 메신저 조용화의 이 전달 메시지. 그러니까 내용을 정리하면 첫 번째는 이 계양 신도시 테크노밸리 A2 블럭은 이제 3년 만에 본 청약을 진행하는 사업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최대 강점은 일자리가 주변에 일단 풍부합니다. 그리고 서울 진입이 쉽다. 세 번째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속도로 진입이 다른 신도시에 비해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부천 대장지구와 이 콜라보 신도시의 수요 극대화가 굉장히 기대된다. 두 개 다 합치면 37,000세대 정도 됩니다. 다섯 번째, 서울 중심 입지의 신도시는 아닙니다. 다만 서울 진입과 일자리 중심에 이렇게 가까운 신도시는 드물다고 보여진다. 여섯 번째, 우려스러운 부분은 역시 가격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사전 청약에 있는 분양가와 이제 본 청약에 나오는 분양가가 있는데 이 괴리가 너무 크면 접근하는 수요들이나 내 집 마련을 준비하셨던 분들이 좀 놀랄 수 있겠죠. 그리고 너무 터무니없는 분양가가 나오면 요즘 우리 국민들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냥 만약에 높게 나왔다 바로 등질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도 당연히 아시겠지만 지금 찌라시가 돌고 있는데 3기 신도시 최소 분양가 나왔대요. 공무원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저는 아름다운 내 집 갖기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 그냥 국평 기준으로 인천 계양은 33평 아파트가 7억 9천이라고 돼 있는데 그냥 8억이네요. 남양주 왕숙 8억 2천, 남양주 왕숙 2 8억 7천, 고양 창릉 9억 7천, 화성 태안 6억 8천, 평택 고덕 7억 9천. 분상제인가요 이게? 분상제 지역에서 지금 3기 신도시라고 해가지고 본인들이 정해놨는데 국평이 8억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좀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뭐 아무리 이제 공사비랑 뭐 인건비가 올랐다고 하는데 그럼 애초에 그럼 사전 청약을 하지 말았어야죠. 우리 국민들은 요즘 굉장히 스마트합니다. 누가 보실진 모르겠지만 저는 좀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 싶고요. 예전처럼 집값을 올리려는 이런 과도한 정책으로 21년도처럼 패닉바잉에 멍청하게 너도 나도 사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이 나오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 애독자님들은 이번 기회에 계양 신도시에 첫 번째 아파트를 내 집 마련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영상을 할 시간이 없어서 주춤했는데 우리 애독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시면 저도 좀 피곤하고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영상으로나마 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건강한 정보 이렇게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이런 메시지를 좀 남겨봤고요. 어찌됐든 이 3기 신도시가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이거는 사실 분양가 상한제도 의미가 없고 사전 청약을 한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커뮤니티에서 나온 내용들이 터무니없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는 사실 또 보면서 조금 저도 좀 흥분을 했던 것 같고요. 오늘은 본청약이 곧 다가올 이제 준서울급 계양 신도시 내용 같이 공부해 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터무니없는 분양가만 아니라면 이 분상제 지역의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계양 신도시에 그치지 않고 부천 대장지구의 이 콜라보 효과로 확실히 많은 수요와 공급이 흡수될 수 있는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지역이에요.
내 집 마련을 지금까지도 고민 중이시고 못하신 분들에게는 분명히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남은 추석 연휴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시고 함께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항상 신속하고 건강한 내용으로 우리 애독자님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우리 또 만나요.